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다행히 오늘 국내 증시 저가 매수 유입으로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 시장 전망해 봐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153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민정 전문가의 빨간맛 수행들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끝난 뒤 50분을 추첨해서 노민정 전문가의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금요일의 주식 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장 초반 급락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안 발표 이후에는 급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이 전면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 전쟁으로 인해 연준의 긴축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반등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함께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1.06% 탄력으로 2,676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위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갔고요. 기관이 오늘 2천억 원 가깝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의 반등 탄력은 더 강했는데요. 2.92% 거의 3% 가깝게 오르면서 872선에서 마감을 했고 오늘 특히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강하게 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도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늘 2,000개에 가까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부를 켰습니다. 그동안 강세였던 가스, 에너지, 사료주들은 오늘 약세를 보인 반면에 친환경 에너지주들이 또 다른 전쟁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풍력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또 로봇주들의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개별주 가운데에서는 카카오의 강세도 돋보였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장중에 5%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네이버와 함께 동반 상승세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동안 일정적 리스크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여왔던 원자재 관련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유나 가스, 사료주들이 오늘 장중까지는 급등 흐름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지난 2월 11일에 공략주로 이지바이오를 제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18% 넘게 급등을 했다가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곡물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곡물 관련주들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곡물 가격도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곡물 수출국입니다. 전 세계 밀 생산의 14%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밀 수출 비중이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곡물 공급을 제한을 하게 됐을 경우에 비료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사료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여러 번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의 가장 큰 무기는 천연가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공급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35%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또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요소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 세계 비료 공급에도 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료주들이 급등을 크게 해온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지지난주 2주 전에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다크호스 공략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전일에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오늘 좀 장초에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9.9%로 출발을 하게 됐고 또 장중 18.5%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전쟁주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좀 급등을 하다가 장 막판에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차트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지바이오 오늘 9.9%에서 좀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전일 시간의 상한가에 좀 진입을 하면서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18.5% 급등을 하다가 다시 이제 좀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갭 조정을 하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장중에 이제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121선에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탈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현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아직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전쟁이 또 예상보다 빨리 끝나버렸을 경우는 재료가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주는 지금 이 시점부터는 단타나 좀 단기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주 중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효성 OMB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유기질 비료 납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그 광고 화면에 나왔었는데 이제 팡팡 체험으로 제가 이제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팡팡 체험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종목으로 이번 주 화요일에 효성 OMB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료 관련주로 좀 급등이 예상이 돼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긴장이 이번 주에 정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주도 계속해서 좀 급등이 여러 차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효성 OMB는 이제 공략을 제가 언제 했었냐면 제가 이날 화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좀 팡팡 체험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종목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날 이제 매수를 어떤 라인에서 했었냐면 이 라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8,750원 요 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장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장에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제 매수 라인 대비해서 24%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8,750원 라인 요 라인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틀 뒤에 추가 급등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급등이 좀 크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라인에서는 24%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전쟁주가 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효성 OMB 같은 경우도 이지 바이오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조정을 겪고 다시 또 이평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 이후에 다시 갭 조정을 겪은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시 한번 이제 전쟁 우려가 좀 심해지고 다시 또 갈등이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 단타로 좀 대응하시는 거 권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팜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이제 좀 거래가 많이 붙으면서 급등락이 워낙 심했습니다. 그래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자회사 서울사료가 콩과 옥수수, 귀리 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또 차트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좀 하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2,800원대가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지지난주에 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여기 3,000원대가 전고점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시라고 좀 권유를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최근 시장은 아무리 또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고를 확실하게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3,000원대에서는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하시는 거 나쁘지 않으시고요. 만약에 지금 수익 중이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대는 전고점 가격대로 좀 부담이 있는 가격대이다 보니까 좀 비중 조절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전쟁 관련 수혜주들 그동안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앞으로는 이슈 소멸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만 앞으로는 단기적인 접근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이지바이오나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120일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대가 높습니다. 전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장주 쪽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정말 급락에서 급등으로 드라마틱한 반등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국내 성장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게임주들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 섹터 최근에 한 2, 3개월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다시 좀 접근을 해본다면 2차 전지와 게임주 중에서 좀 어느 쪽이 좀 더 매력적일지 또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좀 양지수가 반등을 해주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낙폭을 보였었던 게임주나 2차 전지주들도 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이 중에서 좀 선택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게임주보다는 지금 현재는 2차 전지주가 좀 더 매수하기에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실적 쇼크로 인해서 하락세를 겪었던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중에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위메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하는 실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마이너스 28% 정도 이제 하루에만 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게임 대장주가 좀 안 좋은 모습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게임 대장주인 위메이드를 따라서 좀 같이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말씀을 드리면은 마케팅비랑 인건비 등 영업 비용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4분기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4% 감소를 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대표 게임 오딘의 매출이 살아나게 되면서 4분기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또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개별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위메이드랑 NC소프트 등 좀 대장주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테마로 엮여서 좀 개별적으로 반등을 하다가도 또 같이 엮여서 급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게임주는 아직은 관망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차 전지주도 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주도 이제 지금 현재는
강세가 전쟁 우려도 있고 또 금리 인상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테마로 엮여서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일단 좀 실적이 조금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택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양극 활물질과 관련 소재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차트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일단 보시면 일단 장중에 17% 정도 급등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종가는 13%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급등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악재가 있어서 이날 보시면은 마이너스 27% 정도 급락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장 화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자 거래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거래 악재가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소가 확실히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매수 접근을 하지 마시고 좀 관망을 해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은 관망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LN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LNF 보시면은 오늘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소재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 6% 정도 급등을 했는데 이번 4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양 양극 제품은 매출이 이전 분기 대비 9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주요 공급사로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NF 차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6% 정도 급등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하락세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25만 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6% 정도 하락 조정이 있었는데 일단 추후에 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고점 대비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세가 어느 정도는 더 진행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15만 원대까지 좀 이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매수 기회를 보시는 거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캠트로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이번에 이제 호실적으로 발표가 예정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과대 낙폭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대 낙폭이 굉장히 큰 걸 보실 수가 있지만 이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증가하였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200%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반등이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봉이랑 월봉상을 확인을 해보셔도 지금 현재 주봉상에서도 또 중장기 이평선에서 좀 지지가 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1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다가도 또 대장주 위주로 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드렸고요. 이 게임주보다는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유망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악재가 굉장히 많았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LNF와 캠트로스에 대해서 투자 전략 잡아드렸으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한 분석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특징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점검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한 매매 전략 배워보고 싶은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상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을 추첨해서 노민정 전문가의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 적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히든 공략주 수익률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물 관련주 이지바이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세하게 좀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제가 2월 11일에 다크호스 공략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단 2주 전부터 좀 공략을 해보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차트상으로 좀 더 자세한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매수 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400원에서 4,700원 라인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좀 매수가를 좀 낮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제가 공략을 해보시라고 한 날은 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거래일 뒤에 이때도 바로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었던 5,500원에 바로 도달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여기 닥터스탁에서 좀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때도 지금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완전 전강 후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4%대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갭 조정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일에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5,750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 매수 라인에 대비해서 고가 기준 30.6%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 공략대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매도를 안 하고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는 다시 또 이평선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매수가 대비 지금 라인 대비해서는 좀 지켜보셔도 되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고가 기준으로 30%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민정 주식닥터의 종목 분석과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153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상품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민정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팡팡 2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끝난 뒤 50분을 추첨해서 노민정 전문가의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30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헤드앤숄더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좀 바닥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좀 잘 잡아주는 종목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은 추후에 상승을 하는 종목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W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역 헤드앤숄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이제 바닥이 아니라 고점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패턴이 나왔을 경우는 이제 주가가 추후에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닥 패턴뿐만 아니라 고점 패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도할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이제 빠져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고점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W 패턴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또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M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점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역 헤드앤숄더를 뒤집은 헤드앤숄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헤드앤숄더 용어부터 보시면은 헤드앤숄더라는 이 용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여기 해석을 하시면은 헤드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숄더가 어깨인데, 그래서 머리 어깨 패턴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머리 어깨 패턴이나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또 어떤 흐름인지 파악을 하시면은 일단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을 3번을 형성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점을 이렇게 3번을 확인을 한 다음에 주가가 그 다음에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고점에서 이제 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첫 번째 고점을 왼쪽 어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왼쪽 어깨가 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이 두 번째 고점이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마지막 고점을 오른쪽 어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 어깨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머리가 제일 높게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의 모형을 이제 본떴기 때문에 이 모양을 그대로 따가지고 머리 어깨 패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제일 이제 그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되고 어깨는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보시면은 이제 매도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고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거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을 보시면은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락 추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고점이 내려오는 거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럼 결국에는 이 추세에 대해서 보시면은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바뀌는 신호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다가 지금 하락으로 바뀌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 이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매도 관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좀 더 이제 거래량이랑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상에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헤드앤숄더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 어깨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 3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왼쪽 어깨가 되고, 그 다음 고점이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오른 어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랑 이제 같이 보실 건데, 이 왼쪽 어깨에서 좀 대량 거래가 많이 실립니다.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이제 크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래 이제 터진 거 이제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고점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거래가 터진다라는 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라는 거는 이제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물량도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좀 잘 염두를 해두셔야 되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때 고점에서 좀 거래 터지면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세도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거래도 없고 주가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점에서 다 팔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도 없고 주가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랑 머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붙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서는 거래량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거의 이런 패턴이 거의 전형적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랑 좀 같이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평선이랑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보시면 이 왼쪽 어깨랑 이 머리를 봤을 때 이제 고점을 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때 이평선 배열을 보시게 되면은 정배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5일선이 가장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선이랑 중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까지는 보시면은 이제 정배열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이 마지막 상황을 보셨을 때 이제 5일선이 중장기선보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어깨에서는 정배열이 아니라 이평선 배열을 보시면은 역배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배열을 봤을 때 결국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가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하락세로 이제 접어든다라고 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 하이닉스 일단 보시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 보시면은 고점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고점이 3개가 나왔는데 일단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고점이 3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상에서 헤드앤숄더 이 모양을 좀 찾기가 힘드시면은 고점 3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 3개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머리가 가장 이제 높게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할 타이밍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나서 완전히 이제 하락 전환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2% 정도 조정이 겪게 되면서 이제 고점이 15만 원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9만 원대까지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헤드앤숄더 매매 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패턴이 나오면은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시는데, 일단 매도 타점도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타점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상승 추세선을 좀 이탈을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이때 좀 매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을 어떻게 찾냐면은 일단 보시면 고점에 첫 번째 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때는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나 저점을 이렇게 쭉 이어보시면은 상승 추세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 음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세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가 첫 번째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탈했을 경우 이때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오른쪽 어깨입니다. 이 오른 어깨에서 눈치를 채고 좀 매도를 하셔야 되시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 고점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고를 돌파를 했을 경우는 크게 상승을 하지만 전고 돌파를 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급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라는 걸 눈치를 채시고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넥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입니다. 넥라인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헤드앤숄더에서 기준선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저점이 2개가 나옵니다. 이 저점 2개를 이으면은 중요한 어떤 기준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이탈을 했을 경우, 여기를 좀 강하게 이탈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점이랑 저점을 이은 추세선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저까지 이탈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매도할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선을 이제 이탈하시면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제가 3가지로 좀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차트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른쪽 어깨 여기도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되고, 그리고 기준선에 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는데 일단 저점은 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이 이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점이랑 저점을 연결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어떤 기준선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캔들을 보시면은 이 기준선을 이탈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이탈을 했을 때 이때가 이제 매도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얍X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고점이 이렇게 3번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이렇게 고점에서 이 패턴이 나오게 됐을 경우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종목은 이제 매도 이제 하락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겪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이랑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왼쪽 어깨고 머리고요. 그다음 마지막 3번째 고점에 오른쪽 어깨가 되는데 일단 왼쪽 어깨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고점을 형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또 거래가 붙으면서 이제 머리를 형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거래도 없어지면서 주가도 하락세로 접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패턴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 헤드앤숄더가 나온 이후에 거의 50% 조정을 겪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배열이랑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이 단기선이 중장기선보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역배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헤드앤숄더가 나오기 전에는 이평선의 배열을 보시면 정배열이었다가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나서 역배열로 또 바뀌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준선을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이후 그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만약에라도 이 기준선, 이 넥라인에서 좀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반대로 매수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저점 나왔죠, 그렇죠? 저점이랑 저점을 이으면은 기준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준선에서 좀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갑자기 여기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점이랑 저점을 이은 어떤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서는 결국은 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기준선을 잘 지켜주는지를 가장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ECS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딱 보셔도 이제 고점이 이렇게 3번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저점이랑 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이랑 저점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준선을 한번 쭉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서 기준선을 좀 그려봤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기준선을 이탈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이 기준선에서는 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오른쪽 어깨에서도 이제 매도를 안 하셨다고 한다라면은 계속해서 이제 뭔가 버티셨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기준선에서는 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 지금 보시면 기준선에서 지지가 된 다음에 완전 수직으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세선을 좀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급등을 하면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타이밍은 좀 매수 관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도록 하면은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를 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저점이랑 저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점이랑 저점을 찾아서 쭉 이어보시게 되면은 기준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상황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상황 보시면은 이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는 흐름이 두어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되면서 또 쌍바닥을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홀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기준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이 크게 나오면서 최고점을 경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헤드앤숄더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막 반토막이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 기준선을 지켜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 제가 이제는 또 하락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은 이 패턴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에 따라서 이제 하락 조정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일단 하락 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준선을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기준선을 이렇게 찾으시고 기준선이랑 이 머리 있죠. 이 머리까지의 어떤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리만큼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이탈을 했을 때 이 기준선과 머리까지의 거리만큼 상승폭만큼 이 폭만큼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종목마다 좀 하락 조정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상 한 반 정도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를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C넥스라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고점을 3번을 형성을 하면서 헤드앤숄더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기준선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저점이랑 저점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이랑 이 머리까지의 어떤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리만큼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이 거리만큼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만큼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딱 여기에서부터 반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그러니까 상승폭만큼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뭐 계속해서 뭐 90%, 100%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락을 겪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예시 보시면은 뉴프렉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3번을 형성을 하면서 헤드앤숄더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이랑 저점을 쭉 연결해 보시면은 기준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랑 이 최고점까지의 어떤 거리가 있는데 이 폭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만큼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진 거 하락 조정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오위즈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헤드앤숄더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준선을 제가 그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부터 이 머리까지 이 상승폭만큼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폭만큼 이 기준선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 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종목마다 하락 조정이 얼마나 클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제 대략 평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 기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또 크게 급락을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고점에서 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좀 매도할 관점으로 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헤드앤숄더 매매 포인트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강의 내용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이러한 노하우가 모두 반영된 노민정 전문가의 단타 매매 전략을 전수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깜짝 상품 준비를 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생방송이 끝난 뒤 50분을 추첨해서 노민정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또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공략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전쟁 우려가 계속해서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쟁 관련해서 좀 두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유가 관련주나 천연가스 관련주 지금까지 큰 폭으로 오른 종목들도 많지만 또 신규로 전쟁 수혜주로 좀 편입이 된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시작을 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은 1승입니다. 1승은 LNG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박 장비랑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조선 LNG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 시장 조선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천연가스가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LNG 발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승 가격 전략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승 지금 2거래일 전에 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크게 급등을 했던 상한가까지 좀 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시면은 이제 이평선에서 이렇게 좀 이평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또 매수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2,750원에서 2,85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전에 고점이었던 3,000원에서 한번 비중을 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전고점이었던 3,200원 선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종목은 네. 유니슨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유니슨이라는 종목인데 유니슨은 풍력 에너지 관련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풍력 관련주들이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풍력 에너지주들이 오늘 신규로 또 전쟁주로 또 엮이게 되면서 네. 장중에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화석연료 공급 불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주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장세이고요. 일단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공략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2,500원에서 2,590원 라인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2,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 좀 매물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1차는 2,800원, 그리고 2차는 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2,4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략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혜주 조선 LNG 관련주 1승 그리고 풍력 관련주 유니슨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두 종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으셔서 바로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